안녕하세요. 자이스타 킴입니다. 저는 2019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사실 이번 2019년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한 상태긴 해요.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마치 본인들이 신인 것처럼 자신의 말이 분명히 맞다. 반드시 부동산은 폭락한다. 혹은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죠.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전체인 양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어떤 것도 뭐가 맞고 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동산을 어떻게 많은 공부가 없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부동산 지금 하면 이제 망하다.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누가 되려고 투자하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블로그의 내용은요, 2019년 1월 7일 날 올린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이때 당시에 올렸던 이 블로그를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제가 또 설명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과연 적을까요? 이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1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저는 바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2월보다 1월이었어요. 바닥은. 그리고 변함없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스스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내수 경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 위험한데 왜 하냐. 오히려 그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위험한 대로 인도를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왜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은 희한하게 수익을 얻고 있죠.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게 운일까요? 아니면 저러다가 망할 거야, 역풍 맞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투자를 했는지는 싹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에는 인정하기 싫은 거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수준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은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기준을 낮춘다는 거죠. 자신들보다 아래인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저러다가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호구된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 보라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들 기준에서 낮춰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 발전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쓰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대부분 노력 없이 쉬운 길을 택하고 노력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볼까요? 빌라 사라면 살 거예요? 재개발 전혀 상관없는 빌라 사라면 살 거냐고요. 가격은 싸요. 아니면 서울 말고 직장하고 2시간 넘게 걸리더라도 저 멀리서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거기서 살겠냐고 하면 싫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로 인한 그런 변화를 위해서 저 또한 하루하루 미친 듯이 치열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 방법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서울의 직주 근접에 살고 싶고 집값 오를 때 내 집도 올랐으면 좋겠고 수익도 많이 나서 더 여유가 생기면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옆집 저 아줌마는 벤츠 E클래스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못 타고 있죠. 난 똥차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지금보다 나아질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취지의 글을 쓰는데 가끔씩 저한테 오는 댓글들을 보면은 투자한다고 다 성공하는 보장이 있나? 돈이 남으면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니냐? 투자해서 망하면 책임질 거냐? 왜 그리 기승전 투자냐? 과거에 IMF를 겪지 못해서 그 힘든 것을 못 겪어봤고 나이가 어리기에 현재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댓글도 있어요. 저를 굉장히 이제 동안으로 봐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한데 생각보다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저는요. 그리고 99%는 좋은 댓글인데 1%가 그런 댓글이에요. 뭐 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전 초월을 했어요, 그런 댓글에 대해서. 비밀 댓글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사실 비밀 댓글로 안 하고 제가 오픈해서 그런 댓글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밀 댓글로 쓰지 말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어리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IMF 상황에서는요, 제 아버지가 그걸 대처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뭐 그때 이런 투자든 이런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알 리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대처하는 모습을 봤어요. 당시 뭐 지금은 성격이 다르기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랑 지금은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더 큰 고민보다는 그냥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방식이 틀린 것 뿐이겠죠. 현재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욕심 부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분수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 글을 보면 미친 소리라고 할 거예요. 마치 투기 조장하는 사람 같고 그렇다고 제 글을 딱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블로그를 하루에 몇 번씩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밤늦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길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길이에요. 내 재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자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부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부러움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기준을 낮추는 건 쉬운데 그 기준을 높여서 부자가 되는 길은 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남들보다 빠르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판단을 하고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잘한다는 정도의 수준은 남들이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정도의 그런 뛰어넘는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사실 투자 부분뿐만 아니라 공부든 회사에서 업무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각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들이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면서 나 노력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들을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 산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 편일 것 같나요? 저는 정말 아니란 걸 너무나 느끼면서 살고 있죠. 아니면 정부가 나를 위해서 부자를 만들어주나요? 내 편인가요? 아닌 거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면은 지금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차 좋은 거 사고 명품 가방 계속 사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보험도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정말 거지같이 살다 하더라도 악착같이 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든 모든 투자를 내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렇게 돈을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남들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시작이 늦었다면 정말 남들 하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럼 공부만 많이 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거는 이런 중요한 것을 하면서 그런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과 이론을 같이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모든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제 말은 미친 소리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수준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뛰어넘어야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나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미치도록 그런 간절함에 같이 한 길 가자는 그런 포스팅이에요. 그런 유튜브고요.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오로지 부동산 투자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글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일일이 알려주나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글이든 아니면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이 투자 마인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제가 못했던 그런 시작을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이 시작을 한다는 거는 늦은 건 아니겠죠. 제가 어렸을 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이든 아니면 현장이든 얼마나 많은가요. 뭐 좋은 강의를 듣고 그거를 참고해서 나의 투자 마인드를 더 키우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자이스타킴 너가 하는 그런 생각이 틀리다고 한다면은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길을 바라보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요. 잘못된 분석의 글들이 마치 굉장히 잘해놓은 글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었죠. 북카페에서 어떤 분석글이 있었는데 서울에 일반 분양 받으면 입주 때 먹을 돈이 없다는 거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취득세, 중도금 대출이자 그리고 매도할 때 중개 수수료들은 이런 거 써놓고 먹을 거 없다. 왜 이렇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하고 이런 성격이 좀 틀린데 자꾸 사람들은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단기간에 돈을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놓치는 경우가 많죠. 더 깊게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투자는 그렇게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봐야 되고 그걸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투자 마인드를 키우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글들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뒤에 시세를 정해놓고 그것이 필요 경비를 빼고 않는다는 결론을 하는데 아니 그때 시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공부가 된 건가요 그게? 그리고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딱 느꼈어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너무 느껴졌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분석을 마치 정확한 것처럼 보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고 부동산의 미래는 수치로 결론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정부 정책과 그에 따른 그 상황마다의 그런 흐름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얼마라고 결론 짓고 수치로 들어가는 계산 그런 분석은 좀 피하시길 바래요. 정말 과거에도 수많은 손님들이 그렇게 하다가 실수 많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분석은 피하게 돼요. 저 또한 뭘 맞추지는 않아요. 내가 맞았다 안 맞았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과거에서부터 많이 다루고 많은 거래들을 해왔는데
2016년 5월에 또 다시 급등 느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뭐 프리미엄이 7천, 8천 수준이었어요. 그때 분양가는 기준축으로 6억 9,950이었고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아시겠죠? 예. 8억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느 날이었는데 네 팀이 왔었어요. 제가 아현동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여자분은 이제 대부분이 그랬어요. 서울역 호재 이야기하면서 매수를 하고 싶어 했었죠. 근데 이제 남자분이 회계사분이었는데 저의 그런 머리랑 다르게 계산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숫자 계산이요. 나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프리미엄 1억이 다 되어 가니까 현재 프리미엄이 7천억 아니면 2천 이상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뭐 취득세 이런 필요 경비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에 올라가는 거는 8억 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오른다고 해도 9억 정도가 될 건데 그 9억에서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빼면은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게 없다 이렇게요.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씩 웃어요. 또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이요. 예. 당시에는 제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꼭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서울역 센트럴제이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분은 팔짱 끼고 비웃고 심지어는 브리핑하는데 앞에서 계속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났던 거예요. 그때 부부가 네 팀이 오셨는데 한 분만 계약을 하셨었어요. 예. 굉장히 친하죠. 그분이 사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런 위험 부담 감수하기 싫다면은 투자란 거 못하는 거죠. 투자는 위험 부담이 반드시 함께하는 한 몸과도 같으니까요. 그리고 안전함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아랫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수준을 낮추는 거죠.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무언가 공부를 하기는커녕 알아보는 노력은 귀찮아지고 그건 될 것이 아니고 위험할 것이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뉴스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듣고 싶은 영상이나 듣고 싶은 글만 보고 싶어지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분석의 글들을 집중하고 정말 분석 뛰어납니다.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쇼킹 아시아도 아니고 쇼킹 부동산 영상은 거의 최고의 분석가로 추앙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상대적인 거예요. 나의 눈높이를 낮추면은 마음은 편하지만 그 상태로 가는 거죠. 서울에 집 산다는 거, 서울에 새 아파트를 얻겠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훨씬 빠르고 더 뛰어난 사람만이 투자 성공이 되는데 편한 투자를 하겠다고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할 거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설픈 공부, 어설픈 투자 방식, 듣고 싶은 대로의 그런 투자 공부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리고 맨날 공부만 해서도 안 돼요. 실제로 본인이 경험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또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답이 틀려져 버리는 거죠. 원인이 틀렸는데 답이 맞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본인이 확신이 안 서는 그런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모든 건 참고는 하되 의지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강의료 몇십만 원 그냥 무조건 내고 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의지를 너무 하는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의 공부를 하는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보는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걸 하는지 의문이었고요. 임장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한테 오시면은요, 저는 그냥 오시면 돼요. 예. 제가 뭐 블로그에는 제가 농담식으로 저렇게 써놨죠. 예. 그냥 오셔서 저랑 제가 저희 사무실에 커피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이제 드시면 되고요. 그 자꾸 무언가 이제 상담료나 강의만 뭐 이렇게 돈 주고 너무 다니게 되면 그야말로 의지를 하게 되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되면요 오히려 스스로 헷갈려요. 다 뭐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다 뭔가 단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스스로 필터링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블로그에 지금 써놨는데요. 저는 14년 동안에 저랑 상담할 때 이 노트를 펴는 순간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랑 계약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실력이 안 돼서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노트를 피고 거기다 필기를 일일이 다 하시는 분은요.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물건 상담을 들으면 그게 정말 좋은지 아닌지 모르고 집에 가면 또 딴 생각을 해요. 그때 가서는 좋은 것 같았는데 집에 가서는 다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서 기준을 낮추면은 나는 넉넉하고 마치 그 사람들보다 부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수준에서 기준을 높이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준을 높여서 내가 가난하지 않게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거지처럼 살면서도 온갖 공부 그리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주변에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진상 사냐고, 왜 이렇게 구두쇠로 사냐고, 좀 쓸 건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그렇게 기준을 높이고 그 부자들 그런 대열에 함께 하거나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산거지로 사는 그런 한이 있어도 돈 모으고 아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돈을 불려야 돼요. 이렇게 정말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길에 정말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고 조금 쥐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의 투자 마인드 강하게 만들고 부동산 관련 공부 열심히 한다면요 몇 번의 잽을 맞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강하게 상대방 한 방 날리고 KO 시키는 게 나을 거예요. 그때서야 투자가 성공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면 벤츠 사는 거, 샤넬 가방 그렇게 검색하는 거 그만 중단을 하세요.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썼던 이 포스팅을 다시 한번 제가 음성에 담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많은 변화들을 더욱더 느끼고 있어요.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정말 다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시기를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좀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또 뭐 블로그를 쓰고 있었던 거였는데 거기에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방구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방 안에서만 그렇게 네이버 검색하시고 그렇게 부동산 뉴스만 보고 그냥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포스팅에 정말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 정말 나보다 이렇게 투자를 더 잘하고 정말 더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다면요.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많이 좀 드렸어요. 좀 시간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스타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